안녕하세요. 정명일입니다. 오늘은 무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하면 증량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하는데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고 너무 덜 먹어도 문제고 참 어려운 저탄고지죠. 먹을까 말까 이러한 단순한 이분법 논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저탄고지, 균형 개념을 서서히 익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랑 계속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균형 개념에 대해서 익히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응용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체중 감량 물론이고 점점점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탄고지 초반에는 무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하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체중이 쭉쭉쭉 빠지잖아요. 또 에너지도 굉장히 왕성해져서 완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그 첫사랑처럼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와, 이 식사가 도대체 뭐길래 경이롭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어느 순간 이 체중 감량 속도도 서서히 느려지고 또 에너지 뿜뿜도 사라지면서 초반에 그 즐거움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물어 다양한 불편 증상도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내가 지방을 덜 먹어서 그런가? 그리고 자꾸 지방을 더 넣게 되고 탄수식품을 최대한 이제 배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적절량 탄수화물 식품을 먹어줘야 되는데 왜 무탄 식사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연소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고지방 식사를 하면 지방이 주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지방 연소에서부터 끌어쓰게 되는데,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방은 탄수화물이라는 불꽃 위에서 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에 그 근간이 되는 생화학적 경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저탄고지를 하면 고기도 많이 먹고 버터도 많이 먹고 올리브유도 먹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먹은 지방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세포 안으로는 이제 지방산의 형태로 들어와요. 세포 안에서 이 지방산은 더 잘게 쪼개져야 돼요. 큰 통나무가 잘게 쪼개지면 훨씬 쉽게 탈 수 있잖아요. 지방산이 잘게 쪼개진 형태가 바로 이 아세틸코에예요. 근데 이 아세틸코에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구연산 회로를 통해서 이제 본격 연소되면서 활활 타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얻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열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세틸코에가 타면서 부산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 아세틸코에가 구연산 회로를 따라 연소될 때 저 혼자 저절로 연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옥살로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도우미로 존재해야지만 아세틸코에가 연소될 수가 있어요. 옥살로아세트산을 이제 불꽃에 비유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구연산 회로가 무한정 도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다 보면 이 옥살로아세트산이 계속 줄어들게 돼요. 지방이 분해되면서 아세틸코에는 계속 올라가는데 옥살로아세트산이 줄어들게 되면 아세틸코에가 제대로 연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옥살로아세트산을 공급해주는 보충 경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탄고지를 할 때 탄수화물을 소량 먹어주면 이 섭취한 탄수화물에서 이 옥살로아세트산이 공급되면서 지방산에서 유래된 아세틸코에가 지속적으로 활활 타서 에너지 뿜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지방식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이 옥살로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불꽃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 불꽃이 꺼질 수가 있는 거죠. 불꽃이 꺼지면 지방에서 나온 이 아세틸코에가 연소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에너지도 열도 얻을 수가 없고 우리 존재 자체가 사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몸은 너무 현명해서 그대로 수수방관 냅두지를 않아요. 어떠한 방식이든 이 옥살로아세트산을 공급하는 루트를 찾게 되죠. 그게 바로 당신생이에요. 이 당신생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나 또는 우리 몸의 근육을 분해해서 이 당신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 옥살로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지방이 계속 지속해서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특히 남성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야, 굳이 탄수화물 먹을 필요 있냐? 당신생만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탄수화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무탄 고지방식 해서 에너지 뿜뿜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생에만 의존하면 결국에는 간과 갑상선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에너지 생성에 사용할 때는, 즉 당신생을 통해서 에너지 생성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될 때는 탄수화물에 비해서 더 많은 가공 과정을 거쳐요. 저탄고지의 장점이 간에 부담을 적게 주어서 간 기능이 좋아진다는 건데, 이 무탄 고지방식은 저탄고지의 장점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왜 그런지 보시면, 당신생 과정은 이제 간에서 단백질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는데,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온 아미노산의 구조를 보면 여기 질소 부위 있잖아요. 여기 아미노기인데, 먼저 이 아미노산에서 이 아미노기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 탄소 골경만 당신생에 쓰여서 포도당이나 옥살로아세트산 생성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문제는 이 아미노기예요. 이 아미노기는 혈류로 나오면 이제 암모니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혈류로 나온 암모니아가 일정 농도 올라가면 굉장히 강한 신경 독소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심할 때는 경련이나 혼수 상태로 빠지기도 해요. 또 우리 몸은 아주 현명하잖아요. 그대로 또 방치하지 않겠죠. 아미노기를 간에서는 독성이 덜한 요소로 바꿔서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요. 오래된 소변에서 특이한 그 냄새가 나는 것은 다시 이 요소가 암모니아로 변환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요소 합성되는 과정,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요. 우리 몸에는 뭔가 예상치 않은 지출인 거죠. 현금이 쑥 빠져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신생하는 과정, 이것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과 같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딴 데로 빠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저탄고지를 하면서 당신생 과정이 일어날 때는 크게 문제를 못 느끼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당신생 과정에만 의존해서 탄수화물을 얻게 되면 점점점 간은 피곤하게 돼요. 뭔가 초과 업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하루 이틀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하게 되면 간은 점점점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갑상선에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 T4를 분비해서 이제 혈류로 방출을 하는데, 이 T4는 갑상선 호르몬으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이 호르몬이 비로소 T3라고 하는 활성형 호르몬으로 전환돼야지만 비로소 이제 갑상선 호르몬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T3로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간에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간이 당신생을 하느라고 또는 아미노기를 처리하느라고 너무 지쳐 있으면 갑상선 활성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케토제 식사 엄격하게 오래 한 여성분들이나 또는 무탄 고지방 식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혈액 검사했을 때 T3가 낮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활성형의 갑상선 호르몬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겠죠. 그 결과 체중은 정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증량도 되고 에너지 생성도 제대로 안 되니까 피곤해지겠죠. 오늘 영상의 요약이에요. 체중 감량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탄보다는 적절량의 탄수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무탄수 식사를 오래 하면 결국에는 간과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 대사량이 감소해서 체중 증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탄 고지방식을 하면 체중 증량이 되는 효과 외에도 다양한 건강 지표들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탈모가 생긴다던가 생리가 불순된다던가 또는 장루수가 심해진다던가 수면 장애가 있다던가 불안초조해진다던가 또 어느 순간 뱃살이 증가한다던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